자, 문자 이전을 선사, 문자 이후를 역사. 자, 선사시대 때는 인류가 돌을 사용했죠, 주로? 그쵸? 자, 그, 돌을 사용하던 시를 석기시대라고 부르고, 초반에는 자연에서 주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농사, 그리고 목축을 시작했죠? 자, 농사 짓기 이전을 구석기, 농사 짓고 나서부터를, 자, 문자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어, 자, 신석기 시대 후반부터 점점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아래 사람이 생겼다 그랬죠? 계급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 자, 요 문자, 계급, 자, 이런 것과 동시에 인류가 최초로 사용하게 된 금속이 청동기였죠. 우리 세계 살 때 이거 배웠는데, 이거를 특징으로 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문, 명. 명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인류는 글자를 사용하면서 문명 사회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뭐 있었죠? 문자, 계급, 청동기 왜 하나 더? 잉여 생산. 관, 지. 관지가 아니야. 관계? 아, 관계. 관계가 뭐라 그랬지? 물 범람하면 그 물기를 잘 다스려가지고 범람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일련의 관계 농업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뭐 비 많이 왔을 때 그 물을 잘 빼서 저수지에 저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관계 농업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문명 사회로 넘어오게 되죠. 역사 단계에서는. 자, 인류가 이제 신석기 시대 때부터 농사를 짓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농사 못 지었다 그랬죠. 자, 처음에는 주로 물이 많이 없어도 지을 수 있는 작물, 뭐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길렀는데 밭에서 자라는 작물들, 밭농사를 처음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 이제 농사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농사. 그래. 물을 항상 대야 되는 그 농경지를 논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논에서 자라는 작물이 뭐예요? 쌀이죠, 쌀. 쌀은 어떤 그 식물의 열매예요? 쌀. 보리. 보리의 열매가 쌀이야? 명. 벼죠, 벼. 자,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 무슨 농사? 논농사. 아니야. 논에서 자란 작물이 뭐라고? 벼농사, 벼농사. 그래서 청동기 시대 들어서면서 인류가 무슨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벼농사 관련돼서 한번 좀 얘기를 요거 할게요. 봐요. 자, 보통 벽시를 언제 뿌릴까요? 수학하고 나서 4월, 5월. 봄에 뿌려요, 봄에. 요 시기에 뿌려요, 벽시를. 자, 요 시기에 뿌리면 벽시가 무럭무럭 자라서 언제 수확을 하죠? 가을에 수확하죠. 우리 그래서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 그걸 기념하는 명절이 무슨 명절이죠? 추석이라고 하죠. 네, 추수감사절이죠. 자, 그 추석에 그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수확을 하고 이제 나수로 이걸 다 베내겠죠? 그러면 들이 텅텅 비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그 수확한 식량 가지고 겨울을 나겠죠? 근데 사람 그 1년에 한 번 딱 수확하는데 그 농작물이 얼마나 갈 것 같아? 다음 추수 때까지 원칙대로는 버텨야 되죠. 근데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자, 농사 기술도 요 시기에는 발달도 안 됐을 뿐더러 사람 그 먹는 거라는 게 그렇게 저장해 놓은 거 까먹기 시작하는 거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보통 벼농사 지어서 수확을 하면 10월에 수확한 게 풍년이 들었다고 해도 한 4월이면 다 떨어져요. 그러면 다음 10월 때 수확, 10월 때가 추수인데 그때까지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많이 굶어 죽었어요.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굶어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류가 자,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요. 자, 이 벽지를 이제 뿌려서 10월에 추수를 한 다음에 그 빈 들을 이렇게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이 벼라는 작물이 이렇게 자라면 이렇게 아래 줄기를 베버리면 아래 그 밑동이랑 뿌리랑 이런 건 남겠죠. 자, 이런 거를
뭐 삽이라든지 곡괭이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어요. 자, 섞은 다음에 그 섞어 놓으면은 또 이제 그게 뿌리가 다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썩거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다른 또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그 양분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추위에도 강한 작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보리예요. 뭐를 기른다고? 보리를 길러요. 그러면 10월에 추수한 다음 뭘 기른다고요? 보리를 길러요. 자, 그럼 보리를 기르면 보리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우면 못 자라는데 남쪽 지방 따뜻한 지역에서는 1월, 2월 겨울에도 자라요. 그러면 보리가 언제까지 자랄까? 보리가 5월 초까지 자라요. 어. 근데 아까 그 풍년이 들어도 쌀이 보통 언제 떨어진다 그랬죠? 늦어도 4월이고 일찍 떨어지면 겨울에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5월 넘어가는 3, 4월을 그 고개를 못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보리가 수확되는 그 고개를 못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굶어서. 그 고개 3, 4월 그 죽음의 고개를 뭐라고 부른다? 보릿고개라고 부른다. 뭔지 알겠어요? 자, 봐봐요. 근데 다시 봐봐. 근데 보리를 아까 5월에 수확한다 그랬죠? 근데 벽씨는 언제 뿌린다 그랬어요? 3월에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리가 자라고 있는데 벽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잘 봐. 못, 못 뿌리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벼랑 보리를 이렇게 돌려 짓는 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굶어 죽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냐면, 보리가 한창 3, 4월에 자라고 있을 때, 그 보리가 자라고 있는 그 논 그 한 구석에다가 이 벼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잘 봐, 살인이. 벼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보리가 한창 자라고 있을 때 요 구석에다가 물이 찰랑찰랑한 솥을 만들어요. 어. 벼의 새끼를 순 우리말로 모라고 불러요, 모. 어. 그치. 그래서 벼의 새끼를 여기서 일렬로 이렇게 쭉 놓고 여기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도 새끼 벼니까 작겠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그 한 곳에서 자라게 한 다음에 3, 4월에 보리가 한창 더 자라고 나서 5월 초가 되면 보리를 잽싸게 수확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들이비겠죠. 그럼 그걸 또 갈아엎고 그 사이에 3월에서 4월 사이에 좀 자랐던 그 모, 요거를 옮겨서 들여다 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모내기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식량이 떨어질 무렵에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보리를 먹고 사람들이 좀 이어갈 수가 있죠? 네. 모내기법.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모는 한자로 쓰면 앙이라고 써요. 앙. 모앙. 벼의 새끼예요. 내기는 이사하는 거라 그랬죠? 옮기는 거? 이사할 때 이 써가지고 모내기법을 뭐라고도 한다? 이양법이라고도 불러요. 알아두세요. 자, 그 농촌에 이제 한창 5월에 가보면은 그 모를 들판에 옮겨 심는 모내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시는구나. 네. 네. 농촌에서 농가에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지금도.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청동기 시대 의생활은 이제 신석기 시대 때 계속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전히 움집에서 사는데, 가옥 형태가 예전에 비하면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요. 자, 먼저, 자, 우리 일단은 집 하면은 뭘 세워야 된다 그랬죠? 기둥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기둥을 이렇게 일자로 딱 세우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기둥을 세우면 잘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돌려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 집 형태는, 움집 형태는 어땠다? 바닥이 동그랬단 말이에요. 원뿔처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기둥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은 또, 잘 안 넘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원뿔로 세워놨는데, 자, 너희 앞으로 나중에 커서 집 보러 다닐 때
그거 꼭 잘 봐야 돼요. 집이 들어갔을 때 일단은 사각형인지를 잘 봐야 돼요. 예, 아니면 살아보면 알아요. 최악입니다. 네. 오각형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튀어나와 있거나 이렇게 둥글면은 이게 생활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치, 맞아. 책장이나 가구 같은 거 놓기도, 그치. 침대 놓기도. 그리고 요런 게 이렇게 뭔가 튀어나와 있거나 이러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부딪히거나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 선생님은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네. 여기가 사 네, 여기가 일단 사각형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너희는 그 업그레이드된 집의 형태는 사각형인 거예요. 어. 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공간 도형. 이제 어, 내부분을 지금 여기서 폴로 기둥이 튀어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공간도 많이 활용할 수가 없을 뿐더러 왔다 갔다 부딪히기도 한다. 그래서 아무튼 사각을 뜻하는 한자가 방이에요, 방. 원은 그대로 원이고 사각을 뜻하는 한자는 뭐라고요? 방. 그래서 점점 방형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기둥을 이제는 세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기둥을 세울 수 있게 된 이유, 이 나무 기둥이 그냥 세우면 넘어지니까 그 아래다가 돌을 받쳐 놓는 거예요. 자, 그 돌을 주춧돌이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돌을 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꽂아 놓으면은 잘 안 넘어지겠죠? 자, 그래서 주춧돌 이제 까는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방형, 사각형 형태의 집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만 해도 불씨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자, 보통 불을 한번 피우면은 그 열을 나누기 위해서 화덕이 어디 있다 그랬죠? 집에? 한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자, 근데 너희 지금 너희 집 가보면 부엌이 어디 있어요? 가스레인지가. 부엌이 거실 옆에 구석에 있죠? 자, 취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엌이 지금 가옥처럼 점점 이제 구석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거실이나 이런 쪽이랑 분리가 되던가. 자, 그래서 화덕이 어디로 가게 된다고? 구석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는 일단은 추위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기온이 일정한 지하로 파고 들어갔죠. 자, 지하로 파고 들어가면 그 지하는 겨울에도 아주 춥지 않고 여름에도 아주 덥지 않아요. 항상 기온이 일정해요. 대신에 지하의 단점은 뭐라 그랬어요? 습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하에서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추워서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파고 들어갔다가 청동기 시대 때부터 오면서 이제는 점점 지상 가옥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냉난방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방은 뭐 여름에 더운 건 참는다고 쳐도 겨울에 추운 거는 예전에 견디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온돌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요런 것들, 뭐 구들장 이런 것들 까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가옥이 반지하에서 어디로? 지상 가옥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와서 청동으로 농사 지을 수 있다? 가 청동은 당시대에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금속이에요. 왕이나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그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거로 저 거친 흙을 막 파헤쳐요? 자, 그리고 청동은 무릉금속이라 가지고 땅을 내리치면 몇 번은 몰라도 한 두세 번 내리치면은 청동이 어떻게 된다? 휘거나 부러진단 말이에요. 청동으로 농사 지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일부는 무기로 사용하거나 이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다. 갈아가지고 무기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이게 농기구는 절대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청동기 시대 여전히 농사는 뭐로 지었다? 석기로 지었어요. 석기는 석기인데, 자, 과거 이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사용을 해오던 갈아 만든 간석기. 대표적인 그 청동기 시대 간석기 하면 반달, 야, 돌카리스. 이렇게 요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구멍이 뽕 뚫려 있고, 여기다 끈을 넣어가지고 손잡이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부분으로 벼이삭을 이렇게 베는 거예요. 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게 낫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시대도 뭐 토기가 사용이 되는데 평양에서 자, 미송리는 동네 이름이에요. 북한에 있는. 자, 요 토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주둥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고 옆에 손잡이가 달렸어요. 자, 이게 무슨 토기? 미송리식 토기. 너희 혹시 대머리 본 적 있어요? 대머리 아저씨를 뭐라고 하죠? 그냥 대머리. 아빠 대머리야? 아빠기. 그래, 민둥머리,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민이라는 거는 계란이라 그래요. 자, 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민자, 그러니까 대머리, 아무런 무늬가 없는 거를 민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무늬가 없는 토기, 민무늬 토기들도 만들어지기도 했다. 자, 청동기 시대에 이제 사용되게 된 청동기로는 이렇게 생긴 악기 모양의 비팔형 네. 자, 이게 비파라는 악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이제 줄을 달아서 쓰는 현악기인데 비파형 청동검, 비파형 동검이라고도 부르죠. 네. 자, 그리고 아직은 투박하게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다. 자, 이 시대 때부터는 이제 식량이든 뭐든 많이 가진 사람이 생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계급이 발생했다 그랬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여러 부족들을 대표하고 이끄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돼요. 무리 군자에 어른 장자 써가지고 군장이라고 불리게 돼요. 자, 이 군장들은 다른 부족장들보다도 높아요. 자, 그래서 이 군장들은 죽게 되면 묻힐 때도 굉장히 좀 성대하게 장례식을 하고 그 묻히는 무덤도 보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만약에 저기 저 좀 이름 없거나 힘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화려하게 안 묻겠죠. 그렇죠.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힘 있는 사람 자식이나 그 사람 가족들이 또 뒤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화려하게 기념한단 말이에요. 자,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데 고인돌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본 적 있나요? 네. 자, 요렇게 해서 큰 돌을 여기다 올리는 거죠. 자, 여기 덮개돌이 막 무게만 해도 막 20톤, 30톤 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돌인데 이런 돌을 이렇게 작은 돌 위에 어떻게 올릴까요? 그쵸? 먼저 이런 돌들을 이렇게 여기다 놓고 여기다 흙을 이제 쌓아서 그쵸? 여기다가 줄을 매단 다음에 여기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사람들이 바퀴 같은 거, 통나무 바퀴 같은 거 놓아가지고 여기를 굴려 올리는 거죠? 네, 그렇죠. 건 부러지면 어떻게 다 죽여? 수도 없이 많이 무너져 봤겠죠, 인류가. 근데 안 무너진 것들만 지금 살아남은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널이라는 말은 널이 무슨 말일까요? 널. 널. 널은 순 우리말이에요. 요거는 관을 뜻해요. 너희 죽으면 관에 담기죠, 시체가. 자, 너를 뭐라고 한다고요? 관이에요, 관. 그치. 이게, 그러니까 요게 돌은 그 한자로 석이라고 하죠. 돌널 무덤은 석관 무덤이라고도 불러요. 물로 만든 방안 가는데 네. 자, 그리고 요 시대 때는 이제 사람들이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취지에서 뭐 고래를 그린다든지 바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철기 시대로 가볼게요. 자, 철기 시대는 이제 철이라는 금속은 철보다 더 높은 열을 가해야지 변형시킬 수가 있는 더 좀 뭐랄까 힘든 금속인데 이 철은 한번 이렇게 잘 변형만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청동보다 훨씬 단단해요.
그래서 이 철기는 무기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농사를 짓는 농기구로도 활용이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청동으로 농사는 절대 지을 수 없었다면, 철기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농사를 짓죠. 다. 그렇죠. 근데 기계에 그 달려있는 것들이 다 철이죠. 쇠죠. 네. 자, 봐봐. 그러면 이제 왜 농사 지을 때 금속이 사용되면 더 유리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봐봐. 농사 지을 때 그 씨를 뿌리죠. 그럼 씨가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린 다음에 자랄 거 아니에요. 물을 받고 뭐 햇빛을 받고 해가지고. 자, 근데 그 씨앗이 물만 먹고 그리고 햇빛만 받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은 땅에 있는 그 에너지를 자기가 모아가지고 이걸 먹어 치우면서 자라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지력이라고 불러요. 어.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력. 자,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지력은 산소를 많이 먹으면 흙들이 이제 그 지력이 더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면에 나와 있는 흙들은 산소를 평소에 많이 머금겠죠. 근데 여기서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그 흙들이 에너지를 다 뺏겨요. 그 작물에. 그래서 그 흙은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흙을 갖다가 또 넣어야겠죠. 근데 새로운 흙을 저 멀리서 퍼오는 것도 힘들고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에 있는 흙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럼 깊숙이 있는 흙을 갈아엎어가지고 위로 꺼내놓으면 그 흙들이 또 산소를 받죠. 그러면서 그 흙들이 또 에너지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저 깊이 있는 흙까지 이렇게 갈아엎어야지 농사가 잘 돼요. 근데 인류가 신석기 시대 때까지만, 청동기 시대 때까지만 해도 간석기로 농사를 지었다 그랬죠. 돌로는 이 나무에다가 돌을 대가지고 땅을 내리쳐보면은 이 돌이 잘 깨지거나 그리고 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흙을 깊이 못 파요. 네, 돌이 깨지기도 잘 깨지고 흙을 잘 못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깊이 있는 곳까지 땅을 갈아엎지를 못했어요. 근데 철은 어떻다고?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 곡괭이나 이런 것들 철로 만든 거로 이렇게 땅을 푹 갈아엎으면 깊이 있는 곳까지 갈아엎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농사가 더 잘 됐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사람이 힘이 더 셀까? 소가 더 힘이 셀까? 소가 훨씬 힘이 더 센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는 강아지처럼 길들일 수가 있어요. 자, 네, 소의 코를 뚫어놓고 사람이 막 농사 질 때 소 치면서 이렇게 농사 짓기도 하는 거 혹시 뭐 네, 아프겠죠? 근데 소 힘이 사람 힘의 몇 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 뒤에다가 그 밭을 갈아엎는 쟁기라는 도구를 껴요. 그럼 소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논밭을 왔다 갔다 하면 이 쟁기를 끌면서 땅을 이제 갈아엎는 거예요. 이렇게 소의 힘을 이용해서 밭을 가는 거를 소우, 밭갈경. 뭐라고 한다? 우경이라고. 그리고 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소변도 보죠? 그것도 걸음이 되죠? 자, 끔찍하겠죠, 그러면.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지력을 다 그 농작물에 뺏겨가지고 땅이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는 거로만으로도 땅이 점점 힘이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 농사를 지었을 때 여기서 10kg가 생산되던 게 아무리 갈아엎고 난리를 쳐도 그 다음에 농사를 똑같이 지으면 7kg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지으면 5kg밖에 생산이 안 돼요. 점점 땅의 힘이 빠져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충하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거름이 제일 좋아요. 요즘에는 화학 비료 이런 것들을 쓰지만
옛날 옛적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자, 사람, 응가랑 소변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가면 어때요? 냄새 나죠? 그쵸. 사람 것도 있고 그리고 소나 강아지, 짐승들의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논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사가 다시 잘 되기 시작한다는 거. 네. 아니, 근데 그거 없었으면 인류는 다 망했을 거예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똥시자예요. 걸음 비자예요. 무슨 법? 자, 걸음 주는 법. 이런 것들이 점점 등장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자, 그럼 많이 생산되면 그거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까? 너희 요, 너희 요즘 살아보면 알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데 나온 사람들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엄청 부자죠? 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끝도 없죠? 자, 그 차이가 엄청 크죠? 자, 그렇죠.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는 시대다. 자, 그리고 요 시대 때는 이제 청동기도 더 이제 개량이 되는데, 너희 붕어빵 먹어본 적 있어요? 그게 너무 비싸. 붕어빵 비싸니 요새? 붕어빵 안 먹어요. 한 개 1,000원이면 그래도 먹으면 하지 않나? 요즘 모든 게 다 비싸져가지고. 자, 자, 선생님 봐봐. 얘들아, 붕어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이 쇠로 만든 그 틀에다가 반죽이랑 팥이랑 여러 가지 부어 넣죠. 그 다음 덮고 나서 굽죠. 자, 이렇게 굽는 그 틀을 그 거푸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자, 열을 가해가지고 청동을 녹인 다음에 그 녹은 쇳물을 이 거푸집에 붓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걸 붙이면 그대로 그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도끼 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푸집들이 발견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 거푸집을 통해서 만들어낸 청동 칼이 세형 동검이에요. 여기서 세자는 무슨 세자냐면 무슨 세자일까요? 이 세밀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가늘 세자예요. 자, 세형 동검은 이렇게 가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나무를 콕 꽂아가지고 손잡이를 썼다면 세형 동검은 네, 좀 뾰족하게 생겨서 여기다가 또 나무를 딱 꽂아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든 칼이에요. 세형 청동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형 동검은 중국의 저 만주나 이런 데서 발견되지 않고 오로지 한반도에서만 발견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역사 교과서에서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불러요.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독자적 청동기다. 자, 이게 중국에서 발견된다고요, 세형 동검이? 안 돼요. 이게 세형 동검은 오로지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우리 독자적인 청동기다. 쪽에서는 네, 그렇죠. 만주 지역에서. 자, 그리고 과거에는 좀 투박한 거친 무늬 거울을 만들었다면 철기 시대 때부터는 자, 이 청동 만드는 기술들이 더 발전해서 잔무늬 거울이 만들어진다. 장르는 자, 넘어가 볼게요. 어? 빈칸? 아, 미안해. 여기서 없었구나. 자,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구, 붓이 발견됐어요. 붓. 자, 봐봐. 이때 한글이 있었을까요? 한글이 없었겠죠. 철기 초기 시대에는 한글이 없었겠죠? 자, 붓이 발견된다는 거는 우리 민족이 뭘 썼다?
그 중에서도 어떤 글? 한자를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명도전이라고 하는 이건 돈인데 돈은 칼도자예요. 눈이 칼이 보인다. 돈이 칼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따 볼 거예요, 그림으로. 응. 자, 보세요. 이제 넘어갈게요. 그림으로 가볼게요. 그림으로 가세요. 자, 칼인데. 자, 요 비파형 동검하면 어느 시대를 떠올리라고요? 청동기 시대를 떠올리세요.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 군장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어디에 묻혔다? 고인돌에 묻혔죠. 자, 계급이라는 게 등장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유물이죠.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 토기, 주둥이가 이렇게 생겼고, 옆에 손잡이가 달린 무슨 토기? 미송리식 토기. 요것도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토기다. 자, 청동기 시대 농사는 여전히 돌로 지었다 그랬죠? 자, 청동기 시대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간석기 하면은 반달, 돌칼이 있어요. 이게 돌로 만든 낫이라고 보면 돼요. 벼이삭을 베는. 자, 그리고 풍요. 그리고 요 시대 때까지는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사냥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여전히 사냥은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는데, 고래 같은 것들 하나 잡으면은 여러 부족들이 몇 달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고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요 시대 때는 원시적으로 고래 사냥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런,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고래들을 사냥했다는 것들이 이제 잠수를 하지 않고,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당시 때는 고래가 굉장히 지금은 고래를 막 그 사냥꾼들이 많이 사냥을 해가지고 고래가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지만 요 당시 때는 불과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경상도나 저기 전라도 해안가 가면은 고래를 그 해안가에서 고기로 팔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많이 네, 큰 고래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무튼 고래가 요 당시 때는 굉장히 그 바다든 어디든 많았는데 심지어 이제 거의 강까지 올라오는 고래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고래를 사냥하려고 하면 고래가 힘이 세죠. 그쵸. 보통 센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조각배 같은 것들 띄워가지고 창 같은 것들 들고 이렇게 고래 주변에 접근해서 고래가 숨쉬러 올라오죠. 그럼 그때 작살 같은 거 던져가지고 고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못 죽이면 어떻게 될까? 고래가 성질 나면 모두 그냥 사람이 죽는 거죠. 네. 그래서 목숨 걸고 고래 사냥하러 나가서 사냥에 성공하면 파티는 거죠. 그쵸? 죽으면 장례식. 그쵸. 장례식도 그 바다에 묻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래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이 고래 사냥이 잘 되길 기원하면서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형 동검 보면 비파형 동검에 비해서 날카롭죠? 가는 세형 동검. 요거는 중국에서 발견되지 않고 오로지 어디서만? 한반도에서만 발견된다. 이 세형 동검하면 어느 시대를 떠올려야 돼요? 철기 시대를 떠올려야 돼요.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청동기, 세형 동검이에요. 철기 시대 맞다고 해서 철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명도 요거 좀 이따 볼 거고. 자, 명도전. 자, 여기 보면은 밝을 명자가 네,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사용되는 칼이 이렇게 여기 손잡 고리 부분이고 자, 요게 손잡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날이에요, 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명이라는 그 한자가 새겨져 있는 돈 무슨 돈? 명도전. 이 돈은 어느 나라 돈이다? 춘추 전국시대라는 시대 때. 칼도 사실은 이거를 많이 쓰다 보면은 청동이 약해가지고 부러질 확률이 있는데, 그래도 청동을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쓰면 살상용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돌보다, 그렇죠. 돌보다 좀 나을 수가 있죠. 돌이 저도 둘 다, 근데 이제, 그 아무튼 청동이 무기로도 사용이 됐을 것이라고 추측은 해요. 근데 비파형 동검은 웬만하면 제사용 도구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더 추측들을 많이 해요. 자, 이제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우리 볼게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된 우리나라 최초의 왕조. 어느 나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조선이란 나라인데 우리 저 14세기 들어가지고 이성계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죠. 그래서 그 조선보다 옛날 조선이라 그래가지고 옛꽃 짜서 무슨 조선? 고조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대는 어떻게 돼? 그쵸.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스님이 고려시대 때 쓴 책이죠. 네. 단군 신화를 실어놨죠, 그 책에다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됐어요. 고조선의 시조, 누굴 알고 있죠? 단군 할아버지, 그쵸. 들어봤죠? 자, 선생님 보세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그쵸. 자, 저 하늘에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다가, 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왔죠. 자, 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홍익 인간. 자, 환웅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 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여러 사람들은, 그쵸. 풍백, 우사, 운사라고 불렸는데, 풍은 바람풍이죠? 우는 비우, 우는 구름운이죠, 구름운. 자, 요거 다 계절과 관련된 것들이죠. 자, 계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농사에 관련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고조선은 사냥만 해서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뭐 하는 사회? 농경사회, 농사 짓는 사회였다. 자, 그리고 한인이 우리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자, 환웅은 환인의 아들이었죠. 그 환웅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자, 이런 거를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로 선택받은 백성, 민사상. 천인자 두월중 자, 그리고 되면 자, 환웅이 내려왔는데 곰이랑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죠. 해석이 곰이랑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환웅이 미션을 줬죠. 뭘 줬죠? 동굴 동굴 들어가서 쑥이랑 마늘을 비단 받고 100일 동안 먹고 참으면 사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호랑이랑 곰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극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늘 좋아해요, 너희? 언니 만약 그냥 마늘 먹어야 어른 돼요. 어린이도 남겠습니다. 네. 자, 근데 아무튼 쑥이랑 마늘을 호랑이는 못 먹고 도망갔죠. 자, 근데 곰은 어떻게 했어요? 참았죠. 자, 그랬더니 약속했던 100일 채 안 돼서 37일. 37일이면 며칠일까? 37에 21일. 네. 21일 동안 먹고 참았더니 뭐가 됐죠? 여자가 됐죠. 고 뭉자 써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웅녀. 웅녀가 자 신단수 아래서 외롭게 그 있었더니 요걸 환웅이 찾아왔죠. 자 그렇게 해서 환웅과 웅녀가 사랑을 나눠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단군 왕검이죠. 그쵸? 실제 이게 일어난 거. 아, 나 아마 사람들 얘기로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그쵸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배제가 됐고 도망쳐 버렸고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이제 하늘신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부족과 합쳐졌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고조선이라고 불리고 단군 왕검이라고 불렸어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단군은 뭘 뜻하냐면 뭘 뜻할까요?
그렇죠. 무당을 뜻해요. 무당은 뭐 하는 사람?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 왕검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왕. 네, 최고의 칼. 왕이죠, 왕 말 그대로. 정치 지도자. 자, 단군 왕검. 사람의 이름이 단군 왕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도 겸하고 한편으로는 왕 노릇도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고조선은 최고 지배자가 하늘의 제사도 지낼 뿐더러 정치도 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재정일치라고 부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40분이요? 네. 근데 좀 더 하자. 원래 시간 잠깐 있어봐. 네. 미안. 아, 5분만 더 하자, 5분만. 네. 5분만. 네. 자, 고조선만 하자, 고조선만. 네. 자, 자, 봐봐. 자, 고조선이란 나라는 한반도예요. 이렇게 저 중국이에요? 고조선. 중국은 여기 만리 장성이라는 장성이 있죠. 자, 요 일대에 있었던 연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연. 자, 연나라가 고조선을 쳐들어와서 고조선이 땅을 뺏기기도 하고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자, 그런데 너희 뭐 짧은 인생이지만 자, 뭐 여러 가지 겪어봤겠지. 겪어봤을 텐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발전해요?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뭔가 시도해야 되죠. 그렇지.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도전을 해야지 사람이 발전을 하죠. 고조선은 연나라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지기도 졌지만 많은 걸 배운 거예요. 맞으면서 되는 거예요. 그쵸. 맞으면서 배운 거죠. 자, 특히 중국으로부터 뭘 받아들였다?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자, 강력한 철제 무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중국인들이 철을 사용하니까. 자,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최고 지배자를 왕이라고 불렀는데 고조선도 왕이라는 지도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왕자리를 자식에게 뭐 이렇게 물려주기도 하고 나름 그 잘 나가는 중국 나라들을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잘 봐, 집중해, 집중해. 다 끝났어. 자, 그 고조선이 이제 중국과 대립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는데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들이 있어요. 그 유물이 아까 우리 봤던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 군장의 무덤 고인물. 자, 고조선은 여기 요하라는 강이 흐르는데 요하의 동쪽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요동. 그리고 여기 한반도의 북부. 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요동 플러스 한반도 북부. 칼. 자, 요동을 교과서에서는 만주라고도 불러요. 무슨 지금 없는. 만주는 지금은 저 조선족들 사는데. 저 북한 위에. 네. 자,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 여러 혼란한 시기가 있었는데 진나라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진시 황제 들어봤어요? 네, 진시 황제가 금방 죽고 자, 진에 이어서 한나라가 등장해요. 한고조 유방. 자, 그런데 봐봐. 나라에서 나라로 바뀔 때 안정돼 있었을까 혼란했을까? 혼란했겠죠.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진한 교책이라고 불러요. 중국에서. 안정된 시기, 혼란한 시기, 혼란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 혼란한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위만이란 사람이 고조선으로 들어와요. 누가? 위만이란 사람이. 자, 위만이 처음에 들어와서 당시 고조선 왕이 준왕이었어요. 이 준왕한테
자, 내가 중국 사정을 잘 아니까 저 중국 애들이 쳐들어올 길목이나 이런 데 내가 그 고조선과의 국경 있는 데서 중국인들을 내가 잘 막아볼게. 자, 요렇게 준왕에게 제안을 해요. 자, 준왕은 위만을 믿었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국경을 수비하는 역할을 맡겨요. 자, 그런데 위만이 마음이 껌했죠. 자, 결국은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믿어줬던 준왕을 배신하고 거꾸로 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준왕은 남쪽으로 쫓겨내려가고 고조선의 왕이 누가 됐다? 위만이 된단 말이에요. 위만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나라 이름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악시대를 단군조선이라고 한다면 위만이 왕이 되고부터를 무슨 조선이라고 부른다? 위만조선이라고 부른다. 자, 봐봐요. 근데 위만이 준왕을 그냥 몰아냈을까? 뭔가 있으니까 몰아냈겠죠. 위만은 중국에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요 고조선이 생기기 수백 년 전부터 서로 자기들끼리 지고받고 치고받고 싸우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철을 어떻게 강력하게 단련하고 무기로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위만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강력한 철제 무기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준왕을 몰아낸 거예요. 봐봐. 자, 이거를 좀 어려운 얘기로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해요. 위만이 들어오고 나서 고조선은 어떻게 변화했냐면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고조선은 이제 위만이 왕이 된 이후부터 점점 이제 철기를 잘 다루게 되면서 군사력이 점점 강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피가 살짝 적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거 확실하진 않아요. 워낙 오래전 얘기라 가지고. 자, 고조선에는 8가지 법이 전해진다 그래요. 그 법이 무슨 법? 팔조법이에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현석이 한번 읽어봐. 사람을 여기로써 감는다. 갚는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목숨은 곧 사람 하나가 일할 수 있는 어떤 힘이잖아요. 자, 그렇죠. 그걸 죽였으니까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거.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개인의 재산을 중시했다는 거. 그리고 무슨 사회였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농경 사회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도둑질한 사람은 재산을 몰수해서 그 집에 뭐로 삼는데요? 노비로 삼는데요. 여기서 노는 남자 종을 뜻해요. 비는 여자 종을 뜻해요. 자, 종이 뭔지 알아요? 종이 뭔지 들어봤어요? 자, 종은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물건 취급을 받아요.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자, 군장이나 귀족이나 왕 같은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물건이에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왕이나 귀족들이 죽으라 그러면 그 노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나 귀족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주인이 막 아무튼 자기한테 안 좋은 뭐 그런 거를 해도 들어야 돼. 그렇죠. 물건이니까. 제 같은 거 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들을 노비라고 부르죠. 사람이 죽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 누비 달려가지 않을까? 우리들은 이제 행복하게 처벌받죠. 자, 다 했어. 다 왔어요. 그래서 노비가 존재했다는 거는 고조선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무슨 사회였다? 자,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들이 속죄, 죄를 용서받으려면 돈을 얼마 내야 된대요? 자, 돈을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봐봐. 고조선은 위만이 죽고 나서 위만의 손자 우거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무슨 왕? 거 우거왕. 중국의 한나라가 무제라는 황제가 등장을 해요. 자, 한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해 들어와요.
우거왕은 1년 동안 버텼지만 중국 군대가 워낙 강력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거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항복하자는 부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거왕이 죽으면서 고조선이 결국은 중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다 왔어요. 중국 애들은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냥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은 시가 무슨 시예요? 광역시가 있죠. 뭐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도 있지만 보통 특별시 다음 광역시 하잖아요. 중국이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냥 가지 않고 중국의 광역시라고 할 수 있는 뭐를 설치했다? 군을 설치하는데 군을 몇 개나? 대표적인 4군 낭랑이 있어요. 북한의 평양에 있었던. 네, 나올 수 있죠.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이렇게 몇 개의 군을? 4개의 군을 설치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